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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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진품, 명품. 식약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식품 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식품 진품 명품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생충 보셨죠? 예, 당연히 봤습니다. 정말? 2번 봤습니다. 아, 2번. 예. 그럼 도대체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는 영화 기생충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이쪽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 기택이랑 기정이가 그 문광을 쫓아내기 위해서 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가공식품에도 사실 다양한 원료들이 쓰이는데 그것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가공식품의 표시에다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다. 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한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사용한 제품이다라고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알레르기 표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복숭아나 이런 것들처럼 우리 가공식품도 좀 더 이런 표시를 더 보기 쉽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진짜로요. 예. 지금 직업병. 그냥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 예. 정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걸 보면서 정말 사명감이 뛰어난 우리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세요. 예. 기생충을 보면서 그 복숭아 알레르기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근데 복숭아 알레르기는 저희 엄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로? 역사 전통이 오래된 알레르기잖아요. 그렇죠. 예. 복숭아는. 근데 요즘에 알레르기 새로운 알레르기들 굉장히 많죠. 뭐 대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알레르기는 사실 누구한테 뭐 발생하는지 그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공식품에는 너무 다양한 원료들이 있어서 이제 일단 주요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되고 있고요.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그렇게 알레르기가 많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도 있고 알레르기가 많아서 알레르기 검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게 아무래도 가공식품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료들이 이렇게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네. 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식품 업계에서도 또는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화 기생충을 보고 복숭아 알레르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우리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기생충보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죠? 저도 일단 지하철을 탈 때는 마스크를 최소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거 사용하세요? 일단 저는 KF94라고 적혀 있는 마스크를 얼마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받아서 한 번만 쓰고 버리진 않고 잠깐 지하철을 탈 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잘 접어서 가지고 있다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까?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로서? 뭐 일단 제가 변호사라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뭐 언론이나 이런 걸 보니까 물론 이 마스크가 일회용으로 생산돼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일회용이긴 하지만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뭐 몇 번 정도는 이렇게 재사용을 해도 네.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뭐 그거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날 경기도 주식회사와 함께하는 그 경기도 사장님들 코너가 있어요. 경산 안내 그 코너의 첫 번째 손님이 마스크 제작업체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도 그 안에 필터가 망가지지 않게 한 번 쓰고 잘 보관하면 물론 계속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보관하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시고 보관을 좀 잘 하시면 조금은 더 길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능에 따라서 KF80, 뭐 KF94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요 성능에 대해서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 언론 보도에 따라서 전문 의료인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결국은 그 80과 90 사이 차이는 이제 그 촘촘한 그 구멍의 차이인데 네. 우리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뭐 80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 뭐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그 조언에 따라서 80 이상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식품의약안전처도 뭔가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80 이상이면 괜찮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오늘 뭐 아까 뉴스에도 150만 개요. 제 정확하게 수치. 매점 매석. 네. 예. 와, 대단해요. 그렇죠. 이 위기에서도 그래야 돈을 버나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렇게 부지런해야? 그렇게까지 돈 벌어야 되나 전 싶기도 한데 매점 매석 이거 처벌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매점 매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부당이득죄. 사람의 궁박한 것을 사용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득한 것을 우리가 부당이득죄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궁박한 거. 그렇죠. 정말 그 마스크를 지금 구하지 못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그런 궁박함.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가안정법에서 이런 것들을 매점 매석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이 부당이득죄에서 사람의 궁박함은 사실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마스크를 아예 구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궁박함을 명확하게 좀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걸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처벌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사를 받고 또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을 또 1심, 2심, 3심까지 받으면 네. 보통 한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예. 그럼 그 사이에 이미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전부 다 부당이득을 취해서 다 부자가 돼 있을 거라 그런 부당이득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널리 판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굉장히 낯익은 스텝인데요. 네. 이거 식품의약 관련한 것들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과대 광고를 해서 우리 다이어트 뭐 바로 된다, 뭐 어디에 좋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적발이 되더라도 뭐 수사를 해서 나중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뭐 집행유예 받으면 사실은 몇 천만 원 이내로 또는 뭐 아예 벌금도 안 내고 끝나게 되지만 이미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되고 그것을 절대 정부나 소비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것과 사실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왜 부당이익 한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없고 우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개별 법령에 넣어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범죄 행위는 아니고 특별한 몇몇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부당이득이 생기면 그것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네. 일단 물가안정법은 여기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뭐 그렇죠. 발생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그 포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현행 법령으로는 이걸 적발하더라도 이런 부당이익을 뭐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방송 괜히 한 것 같아요. 너무 알려주는 건가요? 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저는 매점 매석 처벌한다 해서 잘한다. 그래 저런 사람들 처벌해야 돼 이랬는데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처벌을 뭐 하더라도 벌금 몇 천만 원 또는 뭐 집행유예 이렇게 내려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얻은 수십억의 이런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는 없고 결국은 국민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라 그래서 이게 법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집단소송제나 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법률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앞서 일부 인터뷰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위원과 인터뷰를 할 때 메르스 사태 때 굉장히 우리가 고생을 하고 700억이었던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으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령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정부가 들어설 때도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좀 더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더 확대하겠다 해서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배까지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굉장히 중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소송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답보 상태에 네. 있어서 언제 될지 또는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그 공약 사항과 실제 이행 사항이 다를 때 이제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지는 문제로 네. 남아 있습니다. 8824님 매점 매석 한탕은 벌 받아요 하셨는데 벌 안 준대요. 벌은 받죠. 벌은 예, 받지만 받으나 그렇게 환수되거나 그렇죠. 예. 수입을 그런 수입이 환수되거나 음.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우상인 분들은 그렇죠. 돈이 중요한 분들은 돈을 뺏는 게 가장 큰 벌이니까요. 맞습니다. 명확한 법률의 기준 하에 정말 적합한 그 법적 책임을 물었으면 그렇죠. 아무리 좋겠어요. 괘씸하더라도 국가에서 아이, 그럼요. 개인의 돈을 또 뺏을 수는 그럴 수는 없는 없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 예.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뭐 다양한 식품 정보들이 많아요. 특히 마늘을 무슨 8개를 뭐 해가지고 삶아서 먹고 뭐 양파를 병실에다 올려놓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거 믿어도 됩니까? 제가 계속 나와서 아마 네.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같은데 식품을 먹고 바로 효과가 날 수는 없습니다. 식품이니까 예. 약품이 식품이니까요.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걸 꾸준히 복용을 하면 아니 복용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를 하면 정말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막 발발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늘을 뭐 몇 쪽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먹으면 난 예방할 수 있어라는 믿음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특정 식품을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뭐 바이러스라는 건 사람의 면역 체계가 그렇죠. 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성 원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난 좀 불안해. 그냥 위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실 예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마스크 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런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예. 정도면 예. 당장 코로나를 예방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 면역력을 높여줘서 그렇죠.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뭐 홍삼? 뭐 그렇죠. 뭐 가장 알려진 게 홍삼인데 사실 그 전제도 일단 제일 좋은 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사실은 그 자체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신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내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뭐 일단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원료가 홍삼, 뭐 인삼, 스피루리나, 뭐 클로렐라, 뭐 아마 널리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원료고요. 이런 뭐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이런 원료를 직접 뭐 섭취를 하셔도 그냥 오랫동안 섭취를 하시면 그냥 내 몸이 좀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느낌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네. 그냥 지금 현재 뭐 예방법이나 치료약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건강한 분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네. 예방 차원에서 그런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정말 식품 중에 추천해 주실 거 뭐 있으세요? 사실은 뭐 특별히 식품이 그런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냥 아니, 새끼 골고루 먹고 네. 뭐 근데 고기나 새끼를 야채를 막 가공식품만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공식품도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다 먹는 식품들이 집에서 먹지만 가공식품을 또 조리해서 먹는 거고 뭐 정말 밥 정도 뭐 아니면 상추나 이런 야채를 직접 먹는 거 사실 샐러드에 뿌려 먹는 소스도 이미 드레싱도. 가공식품이거든요. 제조회사에서 만든. 물론 뭐 집에서 올리브유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뭐 토마토 케첩부터 해서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든 것들이라 가공식품을 뭐 거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섭취하는 것들을 충분히 네.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만 말해주면 안 돼요? 고기 저 많이 드십시오. 많이 먹으려고. 고기. 우리 왜냐면 애들한테 항상 영양분
잘 안 먹을 때 고기랑 야채 이렇게 골고루 그렇죠. 섭취하는 것처럼 상추 저희도 이렇게 그 주말이면 꼭 애들 이렇게 고기 사다가 상추 쌈해서 먹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그냥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좀 비싸서 못 사 드시는 것들을 한 번씩 드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균형 있게 식사하고 잘 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깨끗이 위생적인 것만 좀 신경 쓰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 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의약 외품이라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마스크도 식약처에 허가된 예, 것만. 이게 의약 외품이라는 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효과가 있다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준 것만 아하. 의약 외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천 마스크 이런 것들은 그냥 의약 외품이 아니라 그냥 네. 일반 공산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다수 분들이 아마도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KF80 뭐 94 제품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해외 직구나 이런 제품들 보면 가끔 그런 마크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서 쓰시고 충분히 주무시면서 골고루 영양 섭취하시면 영양사인 제가 보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유, 좀 안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 전문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2주 후에 봬요. 예, 감사합니다.